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걸 각이라고 얘기했냐면 두 선분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벌어진 정도가 요 정도다. 그러면 30도, 뭐 이렇게 직각이다. 뭐 90도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나타내면은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냐면 벌어진 정도로서 이제 각을 나타내니까 그 벌어진 정도에 제한된 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의 표현을 좀 더 확장해서 나타내고 싶어서 이 각을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크기, 즉 이 기준선에서 회전한 양을 우리가 새롭게 각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텐데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요. 반직선 OP가 있고 반직선 OX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요 기준선이 되는 이러한 반직선은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 이 회전하는 요 반직선은 우리는 동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준선, 이 시초선에서 이 동경이 얼만큼 회전하느냐, 이 각의 크기를 우리는 새롭게 이제 각의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얘는 만약에 이 시초선에서 이 동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우리는 얘는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여기 얘가 60도라고 얘기한다면 60도라고 한다면 얘는 양의 방향이니까 얘 플러스 60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얘가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한다면 이만큼 가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00도 라고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각에 대한 표현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이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똑같이 50, 50, 50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똑같더라고 하더라도 이 동경이 얼마만큼 회전했냐, 몇 번 회전했냐, 아니면 또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의 이 동경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 각의 크기를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와 같은 이 동경 위치 같은 경우에 얘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양의 방향으로 50만큼 갔기 때문에 얘는 360도 곱하기 회전하는 횟수가 한 번이고요. 양의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플러스 50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얘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를 돈 다음에 또 50 갔으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하고 플러스 5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그 다음에 두 바퀴 돌고 나서 양의 방향으로 50도 갔으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음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5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360도 곱하기 n 얘가 이제 회전한 횟수인데 만약에 양의 방향이면 플러스가 되겠고 음의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회전한 횟수 정수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도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이 알파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0 이상 360도인 각을 보통 이제 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경 OP가 나타내는 이러한 일반각은 어떻게 표시하냐?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알파도꼴로 표시한다. 그럼 얘가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또 회전하는 횟수까지 많은 각의 크기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살펴볼게요. 좌표평면에서 중심 O에서 만약에 X축의 양의 방향은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 각 사분면에 따른 이 동경에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이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했다. 그러면 이 1사분면에 위치했을 때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1사분면 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2사분면에 위치했을 때 그 동경이 위치하는 요 각을 우리는 2사분면 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표시할 때는 1사분면의 각 같은 경우에는 360도 곱하기 n 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는 작은 걸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각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90도 180도, 270도 같은 경우에는 좌표축에 동경이 위치할 때는 얘는 사분면에 속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좌표축 같은 경우에는 사분면이 아니잖아요. 자,
다음으로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각을 표시하는 단위는 원의 둘레를 360등분해서 각 코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 표시하는, 얘를 원을 이렇게 막 360등분해 가지고 요 하나를 1도로 표시하는 60분법을 이제 사용해 봤었는데요. 이때 중심이 O고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반지름이 R이고 그다음에 호의 길이가 R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얘기한다면 이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고요. 그 다음번에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를 R이라고 얘기했을 때 2파이 R 대 R은 360도분의 중심각 알파도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때 요 알파도를 정리하면 얘는 파이분의 180도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 요 알파도를 우리는 그때 파이분의 이제 180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하고 관계없이 반지름의 길이가 작아지든 커지든 이 알파도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요. 이 일정한 값 파이분의 180도라는 것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해서 각의 크기를 이 1라디안으로 정의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도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분의 180도라는 것을 1라디안으로 정의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이제 180도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60분법에 해당되는 이 1도는 몇 라디안인가를 살펴본다면 여기다가 이제 180도분의 파이를 곱한다라고 한다면 1도는 이제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라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호도법을 사용해서 단위를 나타낼 때는 라디안이라는 건 이제 생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면 20라디안이다라고 한다면 얘를 그냥 20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호도법을 사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면 이 각의 크기를 그냥 하나의 이제 실수로 나타내서 우리가 도 이렇게 놨을 때는 계산하기 불편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이 실수니까 각의 크기를 실수로 하고 한다면 계산하기가 이제 훨씬 더 이제 편리해지겠죠. 자, 이렇게 60분법하고 호도법을 바꾸는 좀 연습을 좀 해본다면 뭐 0도 같은 경우에는 호도법을 사용해도 그냥 0이고요. 30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얘가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다음 얘도 이제 파이분의 180도를 이제 곱하면 얘가 30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그다음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거는 파이분의 180 아니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이렇게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도, 45도, 60도, 90도, 뭐 180도, 270도, 360도 같은 이런 특수각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180분의 파이분의 180도 매번 이렇게 곱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자주 나오는 이러한 특수각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그냥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자, 외워볼게요.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180도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360도는 2파이.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호도법을 이용한 중심각의 크기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R인 부채꼴에서 이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1라디안일 때는 이 호의 길이가 뭐였어요? 호의 길이가 얘가 R이 됐죠. 반지름하고 똑같았어요. 얘가 호의 길이였어요. 호의 길이. 그때 1라디안 대 호의 길이 R은 세타 대 이 호의 길이 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L은 R세타라고 쓸 수가 있고요. 세타는 R분의 L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각의 크기 세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R분의 L 라디안이라고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나왔어요.
우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1라디안의 정의죠. 기억 맞겠고요. 그 다음에 225도는 4분의 5파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225 여기다가 곱하기 여기 180분의 여기 파이 해주면 얘는 225 같은 경우에는 얘는 45도 곱하기 5고 그 다음 180도 같은 경우에는 45도 곱하기 얘는 여기 4가 되겠죠. 여기 파이. 그래서 사라지고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 맞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35도는 제 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나왔는데 얘는 지금 음의 방향인 거니까 360도에서 음의 방향으로 얘는 뭐 3번 가면 마이너스 1080이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45도 하면 마이너스 1035도인데 얘는 음의 방향으로 지금 3번 돈 다음에 플러스 45도 간 거니까 얘는 1사분면의 각인 거죠. 2사분면이 아니라 1사분면의 각.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되겠고요. 1라디안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